에,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들어가면서 악의 감정에서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이사했다면서 집을 산 거야? 그러면 그래.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같은 졸업에서. 그래서 아이를 키우며 친구는 30년 상관적으로 주택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했지만 나는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점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말해두지만 나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다. 학력은 있지만 솔직히 어느 학교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겨우 졸업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자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그런 법칙이 누구든 잘 된다면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 높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한다. 내 친구는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지 않았다. 나는 문질렀다. 차이는 그것뿐이다. 자,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방해가 되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선비의 고마운 조언, 서점에 가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책은 수없이 많다. 이런 책들은 계속 출판되고 사라지면서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마시는 청량제처럼 소비되고 있다. 어떤 책들도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은 몇 권을 읽어도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도무지 내디딜 수가 없다. 정보가 넘쳐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보니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우선순위조차도 알 수가 없다.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방식을 조언해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다. 너무도 그럴싸한 말이라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 외에도 많다.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실천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현실로 돌아와서 주위를 둘러보자. 이 말대로 살았는데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돈을 번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으로 돈을 살 수 없다. 이렇게 NHK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서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 역시 자신있게 마음의 성장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더 절실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어떻게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데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만 배나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상식적인 말은 그저 잠깐의 위안일 뿐이다. 더구나 당장에 돈벌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다면 어떻겠나? 보통 사람이 돈을 버는데 회의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 치명적이다. 돈이 벌기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경험한 것도 불리하다. 영업하는 사람이 겸허하게 버렸다는 가치만 깎이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불리할 때가 있다. 인맥을 소중히 하면 하청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도급을 따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미의 성공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나는 겸허를 혐오하고 철저히 오만해지기로 했다. 회사를 나와서 독립한 후에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연회장을 보낸 대신에 DM을 발송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에서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공하기 위한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다가는 하청일만 하게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리라 저리라 흔들려서 정잡을 수 없게 된다. 흔들리는 진자 상태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기존 어떤 성공 마인드와 바꾸라는 거죠. 돈과 마음은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 감정의 진자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돈의 축은 단순하다. 돈, 행복 이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의 축과는 별도로 마음의 축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의 축은 풍요롭다, 가난하다. 풍요롭다, 마음 가난하다. 종교인 정말 풍요로운 부자, 보통 사람 부자, 돈 많다. 종교인은 돈이 없다. 보통 사람 돈이 없다. 부자는 많다. 정말 풍요로운 부자, 풍요롭다, 마음 가난하다. 이거 결국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된다. 왜 성공에 악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신은 이 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을 것이다.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서 돈과 행복 둘 다 얻고 싶지 않은가? 가능하다면 1번에서 4번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은가? 여기서 고민하다가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고민. 보통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이 길이 지름길이다. 밑으로 가서 팍 뛰어오른다. 일단 그렇다면 악의 이렇게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절대로 믿는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악의 감정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악은 선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성이 다를 뿐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진 악의 감정은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 선을 몸소 실천한 마더 테레사 소녀나 간디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게는 악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금전적인 성공이 이르는 여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갖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지금 말은 취소하겠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내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외무성에 취직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정년까지 일해도 도쿄 대학 출신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은했다. 그만두고 나와서 컨설팅 회사를 취직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무원 출신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정리해고를 당했다.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빨았는데 고객에서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계속가 당신들 칼을 납작히 해줄 거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도 몇십 배는 더 벌고 말 거다.
분노의 감정을 안고 나는 독립했다. 거지도 없는 내 본심이었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정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해라. 그리고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해라. 해보자. 악바리가 돼봐라 이 말이죠. 쑥스럽다. 단기간에 이에 비해서도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에 흔들었다 이 말이네요. 자,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다. 한번 해봐라.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첫째 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바인드 노트에 처려져 있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 벌써 3년 전이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봤다. 뭐야 이건? 나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눈이 튀어나올 건 깜짝놀랐다. 오 마이 갓.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가 나왔다. 그때는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독립 2년 만에 셀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서 사업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본성을 몰랐다. 내가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어. 그런데 글쎄요, 직원 한 명으로 연매출이 2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 한 명으로? 심하게 고정을 했다. 너는 MBA 경영학 석사까지 땄다는 놈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경영 컨설터인 친구와도 의논을 해봤다. 내가 기업 회원으로 3,000개 사이에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싶다고 하더니 친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상식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는 모두 실현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말이다. 물론 나도 여러가지 성공 고치기 관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은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공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다. 맞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비결을 당신에게 살짝 알려줄 건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이 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이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이 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나면은 굳이 책을 쓰지도 않았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족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유명한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어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언 원조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서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 나쁜 목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먹고 하는 일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정해라. 정확히 적어라. 지금
8월달, 9월달, 10, 11월, 12월, 10월. 성공의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이사했다면서? 집은 산 거야? 대학 그래, 큰맘 먹고 했지. 이렇게 해서 나이 먹겠지. 그렇지 뭐. 나는 맞장을 쳤다. 나와 친구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수준의 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직장도 비슷했다. 친구는 30년 상한 조건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앞에 읽었던 것도 반복적으로 읽어버렸네. 자, 이제 꿈 목표 악다발이 목표를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리느냐 이제 하는데, 이제 목표를 적으면 된다라고 했고,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는 이제 보자라는 거죠. 좋은 목표는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정하고,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서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겐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팀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에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사장의 목표를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처를 확대하게 되고 내키지도 않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부하 직원들과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지는 등 회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역시 상장은 무리여서 그냥 이대로가 낫겠어 라며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막상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니 매출액 규모가 큰 회사를 추겨 세우고 세미나에서는 상장한 회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장은 우리 회사도 상장할 거니 규모를 키워야겠군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확대하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진자처럼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서 10년, 20년 훌쩍 지나가버린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은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서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저 하자.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콜드콜은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은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 교수가 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 천부적인 지능이 있는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엄지손가락을 그릴 생각이라면 엄지손가락 주변의 공간부터 그리세요.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렇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는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밀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이 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는 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에게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